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2024년 코스피 3,000포인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3,150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하방을 열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분께서 미쓰리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놨어? 라는 질문에 제가 8월 4일 일요일 방송에서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을 것 같다.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회복해 놓을 거다. 그러자마자 8월 5일 날 정말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장중에 2,400이 이탈됐고 종가로 2,400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9월달 50bp 금리 인하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8월달부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하하자 연말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상태로 좀 무언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지수가요. 대신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럴 거예요. 짜증이 납니다. 왜? 투자자들은요, 지수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뭔가 반응이라는 걸 하고요,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올라간다면 뭐 더없이 좋겠죠. 와, 나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 지금 벌고 있어. 자, 더 벌어볼까? 하는 아주 정말 도파민 같은 막 호르몬이 팍 튀어나오죠. 만약에 주식이 반대로 빠지면 2,000 깨질까? 얼마까지 깨질까? 내가 얼마나 손해볼까? 이런 불안함과 공포감을 느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 괜찮거든요. 문제는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딱 멈춘 상태에서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죠. 투자자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6만 원 밑에 내려와 있고 지수는 미쓰리 예상대로 껌딱지를 딱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은 기관들, 그리고 2,600포인트의 미련을 놓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2,600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요,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껌딱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임이 없이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똑딱 지나가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미칩니다. 막 짜증이 나요. 주식이 올라서 기분 좋은 호르몬도 아니고 주식이 빠져서 무서운 호르몬도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 에이씨 그러고 던져버립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실망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왜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고 많이 뭐 장중에 변동도 별로 없고 왜 저러지?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의 지금 짜증이 극도로 아마 높아 있는 기간입니다. 요거 버티셔야 돼요. 요거를 버티시면 이제 세력들도 어쩔 수 없이 아이씨 어쩔 수 없네, 그냥 끌고 가야겠다, 그리고 같이 올립니다. 걔네들은 물량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짜증만 내고 홧김에 툭 던져버리면 그동안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 그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일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넘어가면
어차피 시황 쪽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 2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종목 장세인데 종목도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떨궈져 내야 되고 끝까지 버티는 개인을 결국 세력은 같이 붙잡고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거를 못 견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견디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미쓰리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9일 수요일, 10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10월 9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3, S&P 500이 0.71, 그다음에 나스닥이 0.60%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상승했다. 자, 그동안 국제 유가,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 핵시설을 공격하냐, 석유시설을 공격하냐 해서 국제 유가를 들썩들썩하게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뉴욕 증시를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만 결국 군사 시설 공격할 거야 뭐 이렇게 민간 시설 공격했어 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안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록이 10월 9일 수요일날 발표가 됐죠. 공개가 됐는데 일부 위원은 금리 경로에 대해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내리는 위험이 있다.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금리 경로에 대해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많이 내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 말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와 똑같이 금리 인하 경로가 예상보다 덜 매끄럽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고 느꼈습니다만 9월 달에 12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 11명이 50bp 금리 인하를 지지했고요. 그래서 50bp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자, 이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요.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면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재촉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와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통화정책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멘트가 없었고요. 수요일 기준으로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21.2%, 25bp 인하 가능성 78.8%입니다. 50bp 인하 가능성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자, 10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0.14% 하락, S&P 500이 0.21% 하락, 나스닥이 0.05% 하락했습니다. 자, 목요일 날 주식시장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저는 증시가 하락하고 상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날요.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둘이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였어요. 자, 9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 시장 예상치는 0.1%인데 시장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요. 시장 예상치는 2.3% 예상했는데 2.4% 예상치를 뛰어넘는 2.4%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시킨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0.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3%, 시장 예상치 3.2 역시 0.1% 높게 나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표는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모두 예상치보다 0.1%씩 높게 나왔다. 전월 대비든 전년 동월 대비든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든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 위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2% 위에 놓여 있는 예상치 2.3,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3.2였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스러울 만도 하죠. 특히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자, 허리케인 같은 것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연준이 75bp씩 팍 금리를 인상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제때 잡지 못해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2022년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꿀렁꿀렁거렸어요. 근데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연준이 아차 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여름이 지나서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2022년 하반기에 연속해서 75bp씩 금리 인상을 막 하고 그 다음번에 또 50bp 인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22년 하반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9월달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7월달부터 예상을 해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여러분 저 11월달에 금리 결정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던 부분은 바로 지난주 국제유가였습니다. 근데 국제유가는 사실 뭐 허리케인 지나가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티격태격 하든 뭐 하든 다시 국제유가는 또 어느 정도 원상태로 내려올 거거든요. 어쩌면 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고 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10월 말이 되면은요. 미국은 할로윈데이입니다. 물론 할로윈데이가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근데 약간 주식시장에서 연말 소비 시즌까지 분위기를 쫙 몰기 위해서 밑밥을 막 깔기 시작하면서 10월달 할로윈, 11월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달 산타 랠리까지 쭉 그림을 이어갑니다. 거기에다가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뭔가 블랙 프라이데이, 산타 랠리가 조만간 온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은 상태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좀 잡혀있는 상태에서 꿀렁꿀렁꿀렁 국내가 들썩들썩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의 하반기에 연준이 75bp씩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목표치 2%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50bp 금리를 인하했더니 젠장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반면에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3만 3천 명씩이나 증가가 돼서 25만 8천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23만 1,000명이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요. 이 25만 8천 명 정도의 수준은 8월 초 이게 발표됐던 지수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30만 건이 되기 전까지는 뭐 미국이 뭐 크게 뭐 엉망진창 될 만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파름 증가폭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이 녀석들이 뭐 23만 이렇게 옮겨지다가 9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딱 한 다음에
갑자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막 21만 건 이렇게 확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의심했던 게 뭐냐면 요것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려고 요런 수작 부렸구나. 그래서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8월 달 고용 지표도 그렇고 7월 달 고용 지표도 그렇고 좀 낮게 발표를 한 다음에 최근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죠. 자,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표는 목표치 2%에서 좀 멀어지고 있고 갑자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자, 11월 달 FOMC 회의에 대해서 11월 동결 가능성 15%, 25bp 인하 확률 85%입니다.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고 고용시장이 냉각돼서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했고요. 반면에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를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 경제는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큼 둔화된 건 맞습니다. 그거는 경제 지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경제 지표를 살짝 수정하고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7월 달, 8월 달 고용 지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연준의 목표대로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연준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금리 인하를 한 50bp 한다면 지난번 9월 달에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부분, 미국 경제가 이렇게 50bp씩 연달아 금리를 인하할 만큼 엉망인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지금 몸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10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정신없이 만들 거다.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11월 달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된 경제 지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게 맞는데 미국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꾸역꾸역 예를 들면 10월 9일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와 S&P 500이 역대 최고치라고 막 얘기하는데 꾸역꾸역 지수는 올려놓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얘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얘네가 한계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자신감 갖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 어닝 시즌 부진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연말 썸머가 아니죠. 산타랠리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주식시장이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를 쭉 흘려버리는 마당에 주식시장이 마음에 빠진다면 이제 다시 연준은 제대로 미국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 타령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니까. 그래서 10월 하순 정도에는 어느 정도 3분기 어닝 시즌 쇼크 이런 얘기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한번 좀 휘청할 것 같고 문제는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는데 미국 증시는 올라갔고 올라간 미국 증시가 빠지면 대한민국 증시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2600포인트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한 2,500, 2,400포인트 그 선에서 한 단계 지금보다 레벨 다운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미쓰리 생각대로 되면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마 분명히 댓글에 미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알았어라는 글들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저는 매일매일 녹음을 하는데 공사를 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좀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게끔 좀 했는데 방해가 좀 되는지 그러니까 방해가 된 것 같죠? 소리 들리실 거야. 막 우웅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방송을 끝내고 싶어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10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예민할 때여서 제가 더 열심히 집중해서 좋은 시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